짧게 3일 해서 입문 강의를 할 겁니다. 입문 강의의 취지는 특허법을 처음 접근하실 때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본능이 낯선 거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법이 내용적으로 천재들이 공부하는 심오한 학문은 아닌데 낯선 것들이 너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걸 거부하고 거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어렵다. 내가 변리사 시험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라고 아쉽게 착각, 아쉽다라는 표현을 쓰기 얼마든지 합격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도 아쉽게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입문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요거는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낯섦을 최소화시킨다. 낯섦이 다 없어질 수는 없어요. 최소화시키는 의미로서 만들어 왔습니다. 입문 강의는 그 목적 자체가 최소화의 낯섦이기 때문에 뭐 필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담 없이 한번 들어봤었는데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는 이게 나고요. 이거는 종합반분들은 카톡방에 올려놨고 일반 분들은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자료실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제가 1차 수업은 아마 1차 수업은 전부 다 이 TV로 할 것 같아요. 수업을 하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필기한 것도 전부 PDF 떠서 카톡방이나 변리사스쿨 홈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카톡방은 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합반 분들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종합반 아닌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픈 카톡방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별 카톡방이 있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래? 또 있어요. 이거 오픈 카톡방은, 이거 저 공개 강의지만 말씀드릴게요. 참으로 못된 강사들 많습니다. 학원가에. 아주 그 지저분한 강사들 많아요. 자신이 그냥 수험생 데리고 오려고 못된 짓만 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아주 무서운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거 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거 가는 순간 눈구렁이 빠져갖고 절대 합격 못 합니다. 여기가 제목이 변리사 시험 1차 정보방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방장이 김영남 변리사예요. 김영남 딱 보고 들어오셔야 돼. 그게 하나가 있고 학교별은 변리사 스쿨 검색하시면은 학교별 오픈 채팅방이 쭉 나와요. 여기 자기 학교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연합대학교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는 막 저 별소리들 많아요. 그래서 그냥 심심 따먹기로 별소리 나도 참여한다면 가시고 아유 저 뭐 하는 사람들이 하시면은 여기나 여기가 좀 조용해. 여기 또 방은 저한테 아이디를 주셔야 돼. 다시 말하지만 지금 종합반 분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우리 일반 단과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변리사 스쿨에서 수강하시는 분들은 변리사 스쿨 그 자기 수강 Q&A에다가 아이디를 주시고요. 제 강의 이제 윌비스에서 가끔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JHJ 그룹에다가 여기 변리사 시험 특허법 게시판에 카톡 아이디 주시면 됩니다. 요거 자기 이메일이 아니고요. 카톡 아이디요. 그리고 카톡 아이디 주시면서 공개 허용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초대를 해드리고 여기 이제 조용해요. 그래서 모든 방에다가 자료들을 올려 드립니다. 원하시는 방에 계시면 됩니다.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는 자료들 전부 다. 말 나온 김에 요것도 하나 또 하고 갈게요. 입문 강의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요거 외우세요. 오늘 요거 가져가서 이거 하고 오세요. 이런 거 안 할 거고 기본 강의에서는 좀 가볍게 할 건데요. 뭐 외우세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줌 미팅에서 살짝 복습도 좀 해드릴 거예요. 줌 미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얘도 카톡방에다가 다 올려드리는데요. 이 카톡방에는 자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줌 미팅 접속 링크 올려드립니다. 이 줌 미팅은 저 종합반분들도 저 들어오시면 좋아요. 얘는 월수금 저녁 10시마다 하고요. 카톡방에 9시 55분쯤 접속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줌 어플 깔아두시고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복습 겸 지리 상담 겸 기타 고민 상담 겸 아니면 변리사 직업에 대해서 궁금증 이런 거 다 받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다가 링크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외 질문은 여기 JHJ 그룹에 여기다가 주시면 됩니다. 말 나온 김에 그냥 강의 어떻게 하는지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네요. 요거 가볼까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법이랑 판례,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는 법과 판례입니다. 심사 기준이라고 저희 변리사들 바이블이 있어요. 특허청에서 만들어준 지침서로서 굉장히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근데 걔는 법이 아니에요. 왜 법이 아닌지는 나중에 또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올해 시험에 1번부터 대놓고 출제하셨지. 원칙적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근데 자꾸 출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다룰 거예요. 뭐 어쨌건 산업인력공단 주최기관에서 얘기하는 시험범위라는 것은 법과 판례인데 그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법입니다.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게 인문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필기하고 그럴 필요 없어. 편하게 그냥 제가 옛날 얘기 하듯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약사법 입법 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약사법에서는 심판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저는 참고로 심판소송 전문하는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도 하는 일이 많은데 나중에 수업 시간 또 진행하면서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저는 소송 전문 변리사인데 저희가 심판이나 소송을 이기면 약사법에서 독점권을 줘요. 원래 독점권이라는 것은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디자인권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약사법에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조건이 이 특허 쪽 심판과 소송을 이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 미국에서 만들라고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급하게 도입을 했어요. 그 과정에 옆에서 지켜봤어요. 제가 군번은 알아서 당장 회의에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런 식으로 법을 만드는구나를 봤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법을 만들 때에는 먼저 이런 거 만들자. 이런 거 만들자는 우리끼리 그냥 생활하다가 야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해외에서 야 너네 이거 만들어. 사실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미국 애들이 하라고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뭘 만들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들자를 위해서 약속 체계를 정하고요. 그 약속 체계를 정할 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게 뭐냐면 현장에 있는 그 업무와 관련된 현업가 분들을 모십니다. 야 올해부터 우리가 이런 걸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약속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시켜갖고 독점권이라는 걸 만들 건데 독점권 만약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뭘까? 이것도 각자 아이디어 해오세요. 이렇게 법을 만듭니다. 일단 만들자고 해. 근데 그걸 만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고민을 해와서 그 부작용 막아야겠다. 이런 문장 쓰자. 그 부작용 또 막아야겠다. 이런 문장 쓰자.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국회에 올려. 국회에 올리면은 그 법사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있어 보이게 문장을 바꿔. 우리는 생활 용어로 만들고요. 그 생활 용어를 국회에 올리면 법사위라는 거에서 약간 법적인 문장, 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 그걸로 간추리고 쓸데없는 조사 빼서 좀 짧게 하고 만들어진 게 법이에요. 특허법은 그럼 어떤 논의가 있었냐? 사실 특허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에 긴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 논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일본 거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모티브.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산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살면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말하는 이런 갤럭시 이거 패드나 아니면 우리 같이 이제 학원 강의하는 그런 서비스, 이 모든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삶을 사는데 편하고 좋아 보인다 하는 모든 거, 그걸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업이 커야 나라가 클 것 같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을 좀 올려야 될 것 같다. 근데 그 산업이라는 것은 신규 발명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개해갖고 모두가 야 저런 거 만들었으면 난 다른 거 만들어 볼까? 중복 연구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저거 나도 좀 따라 써볼까? 이 이용 도모. 공개를 시켜서 이용 도모가 가능하게 했을 때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 강의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아, 이게 맞다 아니다부터 하면은 법 못 만드는 거야. 그냥 이건 그렇게 될 것 같다를 잡아. 이때 이 신규 발명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공개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할 건데 그 나중이 되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은 걔만 쓰게 해주자. 치사한 애들 모방해갖고 하는 거 이거 막아줘갖고 걔만 쓰게 해서 너가 얼마를 부르던 비싸게 받아라. 그래갖고 돈 벌어라. 이렇게 해주자. 그럼 대단한 거 계속 얘가 만들지 않겠어? 돈 버는데? 신규 발명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모방을 차단해줘서 너 혼자 팔아갖고 너 혼자 되게 돈 벌어라. 특허는 돈이에요. 계속 얘기할 거지만 수익성을 보호해주면은 야, 얘네들 미친 듯이 만들 거다. 장려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일정 기간 모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거 특허는 국가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색한 거예요. 우리끼리 살면서 친구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보기가 쉽지가 않지. 거리감이 있었지. 국가가 관리하는 특허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만들자야. 입법할 때 만들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 만들자 하면 하여튼 특허법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요. 만약에 이제 독자적으로 연구한 법이라면 만들자 하고 이제 부른다고 업계분들을. 나 이제부터 특허권 일정 기간 동안 남들은 못 쓰게 하는 거 만들 건데 이거 만들었을 때 혹시 부작용은 뭘까? 어쨌건 나는 국가 발전시키고 싶어. 그러니까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어. 근데 특허권을 만들었던 오히려 산업이 발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은 뭘까? 아이디어 생각해와. 이래 하는 거야. 그게 이제 부작용들. 종합해서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로 만들어요. 그리고 국회에 올려서 있어 보이게 용어로 만들어요. 그게 법입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특허법이라는 것은 국가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 모방행위 차단하는 특허권을 만들고자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또 법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선 이제 그것을 법의 문장으로서 표현된 거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특허법 아까 국가발전, 산업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국회 통과해서 있어 보이게 만든 문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여기 제가 아까 보호라는 말, 장려라는 말 써놨죠. 그걸 간추렸다고 이게 있어 보이게 만드는 법사위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여기 있는 문장이었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발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법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되게 공감이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용어를 쓰다가 법 용어로 가면 뭔가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딱딱하고 싫어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문 강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기본 강의를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계속 풀이해 드릴 겁니다. 해당 문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맥락을 가지고 나온 요약 문장입니다를 풀이를 계속 해드릴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중국적으로 시험장에서는 이런 문장을 외워야겠지. 근데 이거 바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책 보듯이 안 외워진단 말이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외우는데 도움이 되면 돼요. 야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왔다. 제가 중간중간 공부에 있어서 합격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여담인데 상담하면서도 제가 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합격이라는 뚜렷한 행위,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최적화된 행위,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는 강렬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목적에 맞은 효과적인 현명한 행위가 나와요. 사람은 목적의식, 그건 뭐 욕망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분의 그 뇌인가? 책 제목인 뇌라는 건데, 거기서 사람이 체스를 했을 때 컴퓨터도 이길 수 있다. 뭐 결국은 이제 알파고한테 지긴 했지만, 거기 책에서 하여튼 컴퓨터도 이길 수 있다. 그 이유는 사람은 그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욕망이 하여튼 여러분들을 명확한 결과물로 이끌어준다. 요런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 책이 그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항상 수업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무슨 행동을 할 때에는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목적의식을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내가 왜 이 이해식, 소설식, 풀이해주는 식의 강의를 듣고 있지? 그걸 이해해야 현명한 복수법이 나온다고요. 그것은 종적으로 시험에서는 요 조문 표현들 이걸 외워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안 외워진다니까. 그리고 이걸 외웠어요. 이걸 외웠는데 올해 이제 시험 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외운 것을 실무형 스타일로 낸다면은 출제자가 변형을 시켜놓은 거예요. 아, 여기 자동차로 변형시켜놨다고. 이 법문장을 저 현실에 보이는 자동차를 예시하면서 변형시켜놨다고. 그럼 이 법문장을 외웠어도 변형 능력이 안 되면 아무짝에 꽝이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소설식 얘기, 왜 만들었는지 얘기를 들으면 외우는데도 도움이 되고 변형했을 때 바로 근본을 아니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스타일을 위해서, 그런 목적성을 위해서 제가 풀이식 강의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으로 복습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야. 뭔지 알겠죠? 계속 말씀드릴게. 목적의식, 내가 그 행동을 왜 하는지가 뚜렷해야지만 분명한 행동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많이 강조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만들어서 모방행위 차단하고자 하는 게 또 근본이었어요. 88조, 1조부터 쭉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라는 게 있는데 오늘 류건 선생님하고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에서는 조, 항, 호, 목이라는 뭐라고 해야 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는 항이라고 읽을 거예요. 항. 이거는 1항. 88조 1항에서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이게 일정 기간이야. 87조 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한 날부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출원료 20년. 하여튼 어떤 정해진 기간까지만 모방위가 차단되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모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예시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변리사로서 하는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판소송을 하는데요. 그 심판소송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계속 판례 강의나 이런 거 하면 말씀드릴게요. 판례 강의에 제가 담당한 직접 사건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특허권자 반대편 일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변리사는 업무가 좀 많다는 거에 예시를 또 들면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특허권자가 아닌 분들을 소송으로서 대리하는 업무를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업무에서 확장되는 게 뭐냐면 이런 업무도 나중에 하시게 돼요. 특허권을 찾고요. 그게 20년이 끝났어. 그럼 누구나 쓸 수 있거든요. 그걸 찾아주는 업무들도 하시게 될 거야. 그런 일들도 한다고 우리가 업무가 많다고. 일정 기간까지만 특허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요. 그래서 나만 이거를 팔고 돈 벌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내 거하고 똑같은 거를 팔고 돈 번다? 그럼 내 독점이 침해됐다는 표현을 써요. 이런 것도 좀 어색한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건데 얘가 했다. 그걸 우리가 침해라는 단어를 써. 그건 이제 류건 쌤하고 민법에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권리의 침해. 권리라는 게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여기 있다. 이거 제가 사진 가지고 올려다가 이게 적합한 사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갈구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뭐 좀 적합한 사진이 안 보여갖고 그냥 가져왔는데 이 갈구는 사람이 권리자야. 여기가 의무자라고. 권리와 의무는 권리는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의무는 그 요구에 따라야 돼. 근데 막 갈구는데 의무자가 계속 버틴겨. 그럼 그때 나서는 게 국가예요. 우리가 옛날에 집다리 했었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아저씨 들어와갖고 강제로 다 뺏어가 버리는 걸 집행관이라고 합니다. 그 국가의 사법기관 소속이고요. 법원 안에 있어요. 강제로 와서 다 뺏어버려. 누굴 위해서 권리자의 말을 안 듣는 얘를 권리자 대신해서 국가가 그냥 다 뺏어버리는. 이게 권리와 의무야. 그리고 내 권리를 의무자한테 얘기했더니 의무자가 말을 안 들고 내 권리가 침해됐다라고 표현해. 특허권이라는 것은 내 거는 나만 돈 벌 수가 있는데 남이 돈 벌고 있어. 그걸 내 권리를 침해됐다는 표현을 쓴다고. 권리가 이런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독점이 안 되고 있다. 누군가가 또 쓰고 있다. 모방하고 있다. 그걸 침해됐다고 침해가 되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침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가 청구가 법원에다 해서 국가 집행관 불러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옛날에 애플하고 삼성하고 계속 싸울 때 소송을 진행하고 뭘 진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국가가 나서서 삼성 제품 또는 애플 제품을 다 뺏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침해 금지 청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뭔 소린지 상황을 들면 아는데 침해 금지 청구란 단어만 보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게 특허의 특징이다.
그런 것도 제가 최대한 풀이를 해드릴게요. 권리 발생인데요. 이건 좀 국가가 좀 관리합니다. 여러분들 변리사 업무가 앞으로 더 확대될 거기 때문에 또 변리사라는 거를 관심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졌을 수도 있는데, 현재 국가기관 중 하나인 특허청이라는 곳이 있다는 건 다들 알 거예요. 특허청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만 하고 있는데 저작권도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작권은 지금 문체부 소속에 있는데 어차피 전문기관이 특허청인데 그걸 왜 문체부가 아니야? 전문가들 다 있는데. 특허청에서 가져오고, 옛날에 이제 식약처도 식약청이었는데 처가 더 높은 기관입니다. 특허청도 처로 승급하면서 업무 확대. 업무 확대가 되면은 지금은 저작권 업무를 변리사님들이 조금 소홀히 합니다. 그거는 제가 대신해 줄 필요가 없고 직접 하세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앞으로 특허청으로 오면 절차가 조금 복잡화되진 대신 전문화되고 깔끔화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변리사님들 업무가 저작권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어쨌건 이쪽은 저 국가기관인 특허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 등록이라는 거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등록이란 단어도 뭔지 나중에 계속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 설정 등록이라는 것은 특허청의 대빵이신 특허청장님께서 다음 각호, 호가 조항호 목 중에 하나인데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록이 이루어지면은 특허권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행동을 해주면은 그냥 권리가 나온 거라고요. 그게 뭐냐? 특허료라고 무슨 돈을 냈을 때. 특허권 되게 특이해요. 국가한테 돈 주면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 없어요. 민법에서도 못 볼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특허청이 수입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특허권 가지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국가한테 돈 내면 국가가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특허권이 나오면은 특허 공보. 요 단어도 참 어려워. 우리가 법조문에서 한문을 좀 다 없앴어요. 그 일제식 한문이라는 게 좀 있어서 일본과의 감정이 안 좋을 때는 다 싸그리 없애버렸는데 근데 아직 조금 잔여해요. 공보라는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 봐라 하는 책자야. 보가 그 대학교 가면 뭐라 그러지? 대자보? 그래. 그거. 그래서 조금 한문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편하게 해설을 해드릴게. 여기 책자에다가 써갖고 공고 다 봐라. 이렇게 공개시키는 거야. 공개시켜서 너네들 특허권 기간 동안은 아무도 못 쓰는데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써도 된다. 공개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나왔으니까 괜히 천재들 똑같은 거 만들지 마라. 다른 거 만들어라. 천재들 아깝게. 이래 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산업 발전이 더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 특허권 주면서 공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법을 또 논리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누구나 인정하는 건데 제일 완벽한 논리학은 수학이라고 하고요. 수학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꼬리 물기.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따라서 A면 D다. 저 지금 전부 이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적 접근법에 대해서 큰 틀을 아시면 저하고 또 소통이 좀 쉽게 될 거예요. 앞에서도 밑줄을 쳐놓은 게 다 꼬리 물기의 기본 테마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요. 옛날 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면 훨씬 더 잘 와닿을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도 좋은 순서가 지금 88조, 94조, 160조 있는데 이게 순서대로 놓은 게 아니고요. 행위의 꼬리 물기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읊어드리고 이따가 그림으로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특허권이라는 것은 여기 있네요. 국가에다가 돈 내면은 준다고 했었는데 그 돈이라는 것은 특허 결정이라는 어떤 처분을 받아야 돼요. 이 특허 결정이라는 것은 심사관님이 주시고요. 이 심사관님은 특허청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변리사 합격하고 나서도 심사관님으로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 대전에 있고요. 특허청이 여기랑 대전에 있는데요. 심사관님들은 이제 대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근데 변리사님들 중에서도 심사관님을 많이 가시는 게 뭐냐면은 거기가 워라벨이 굉장히 좋다고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공개 강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한 저희 선배님, 뭐 저 아마 문제 없을 거예요. 이건 특허청에서 해주는 거니까. 저희 선배님이 제가 가끔 이제 뭐 대전에 내려가면 저는 뭐 소송하고 하면 법원이 우리 변리사 가는 그 특허 소송은 특허 법원에 갑니다. 근데 특허 법원이 대전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대전 가야 돼. 대전 맨날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게 될 건데 특허청도 대전에 있고 법원 내려간 김에 이제 한번 선배 얼굴 보고 오려고 전화를 하면 이 선배 맨날 서울이야. 그 정도로 특허청이 재택근무가 참 잘 돼 있어갖고 워라밸 중시하는 분들은 또 거기 많이 가시긴 합니다. 어쨌건 특허청 안에 대빵이 특허청장님이고요. 그 안에 심사라는 것을 해주시는 분들을 심사관님이라고 하는데 그 심사관님께 특허 결정을 받아야지만 돈 냈을 때 국가가 특허권을 준다. 요런 꼴이 물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심사관님의 심사라는 것은 심사 청구라는 것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나온다. 특허가 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민법하고 특허를 같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오전에 민법 하시다가 이제 오후에 특허 왔잖아요. 같은 법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방식으로 복습하고 공부하시려고 해요. 근데 완전 체계가 달라. 민법에서는 류호건 선생님하고 계속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갈구는 거. 근데 우리 특허법에도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어요. 뭐? 우리 특허법 특허권 위에서 만들었잖아. 그런 권리와 의무 관계가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한 달 뒤에 배워. 그 한 달 전에 지금부터 뭐 배우냐? 특허권을 받는 절차라는 걸 배워요. 권리와 의무와 절차는 정말 다른 컨셉이고 법조문 체계가 정말 다르다. 그냥 그렇게만 인지를 하세요. 인지를 해야 민법 하다 특허 왔을 때 특허 못 해먹겠다라는 생각이 없어져. 절차란 건 뭐냐면 이거야. 이거 화면이 좀 줄이면 은행 가서 돈 찾을 때 쓰는 저 용지예요. 요즘에는 다 없어져 갖고 그 은행 앞에 다 패드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거 썼죠. 농협은행 거 가져왔습니다. 은행마다 이게 조금씩 또 달라요. 뭐 어디는 계좌번호가 뭐 찾으실 때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요 밑에 뭐 일시백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섬이 조금씩 다르다고. 어떤 기관에서 자기들한테 돈을 찾아가시려면은 이런 서류를 써주셔야 돼요. 이게 절차야. 쉽게 얘기할게요. 권리와 의무는 권리라는 게 요구사항이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권리와 의무인 거고, 절차라는 것은 계속 뭘 쓰는 게 절차예요. 너무 달라, 컨셉이. 우리 특허는 처음에 법이라는 이름 하에 뭔가를 배울 거지만 계속 뭘 쓸 거야. 그래서 관념이 민법은 너무 달라야 된다. 절차 이런 거 서류 잡고 쓰는 거예요. 여기 제가 예시를 해놨는데 은행 가서 돈 찾고 싶어요. 바로 은행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다 입증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은행 가서 1억 달라 했을 때 무조건 1억을 주질 않는다고. 어떤 서류를 기록을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억이 있어야 주지. 그게 뭐 하는 거냐. 은행 가서 출금용지에다가 뭐 쓰라는 걸 씁니다. 이게 절차를 밟는다라 그래요. 출금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서류에 뭘 쓰는 걸 절차라고 합니다. 절차를 밟으면 그 다음에 심사를 해. 아니,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써놓은 돈. 돈까지 있으면 그때 해줘. 절차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돈을 받고자 하는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류를 쓰는 과정을 절차라고 합니다. 우리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국가에서 받고 싶어요. 그 요구하는 사항을 이루기 위해서 서면을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절차예요. 절차가 심사 청구라는 절차가 있고요. 특허 출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는 전부 다 뭘 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쓰게 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그렇지만 저는 이제 보완을 다 해드릴 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에다가 이런 거 쓰는 것들 변리사도 몰라요. 왜냐하면 변리사가 안 씁니다. 이런 거는 사무실 가면은 사무실에 전문화된 직원분이 계세요. 그분이 써주시기 때문에 변리사도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변리사가 쓰는 서면이 있고 사무원 전문가님들이 쓰는 서면이 있는데 올해 시험 보신 분들 그 2번인가 3번인가요? 말도 안 되는 변리사가 쓰지도 않는 서류에 대해서 쓰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엽적 문제라고 하고 민법하고는 너무 다른 문제인데 어째 나오니까 그 나오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계속 저 점수가 너무 올라가고 틀리게 하려고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다 맞출 거야. 다시 맞출 거야. 그런 것들도 썰을 좀 풀어드릴 겁니다. 걔네들은 정말 썰이 없으면 너무 외우기도 싫고 그렇거든요. 뭘 쓰라. 천천히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저하고는 감각을 민법하고 다른 공부하기 때문에 자꾸 뭘 쓰라고 했을 때 거부만 하지 마라. 이것만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제 특허권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출원과 심사 청구란 절차를 해야 돼요. 거기에 요구되는 뭘 쓸 겁니다. 쓰는 것들이 여기 다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걸 다 맞춰서 쓸 거예요. 써놨더니 내가 초등학생이야. 그럼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가해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배우게 될 거고. 얘가 입법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한 바, 일상적 대화로 논의한 바가 국회 거쳐서 조금 전문화된 표현으로 나온 게 저런 거. 여러분들 이해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대화한 바가 전문화된 표현으로 가면은 갑자기 이질감 느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린 그걸 외울 거고 그걸 외우기 위해서 도움이 되게 일상화된 것들을 계속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할 거다. 수업은 계속 그걸 말씀드릴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전문화된 표현을 외우려고 노력을 하시면 된다. 그 감각만. 오늘은 그 정도만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지금은 뭐 외우거나 그러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정리만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다시 말하지만 입문 단계에서는 뭔가를 외우고 또 복습하고 그러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특허권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특허청에서 설정 등록이란 걸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때부터 일정 기간 혼자서 할 수 있는 독점권이 나옵니다. 이 설정 등록이라는 것은 국가에다가 돈을 내야 돼요. 돈은 특허 결정이란 무언가를 받아야지만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특허 결정인 출원이라는 절차를 하고 심사 청구라는 절차를 해서 심사를 받아야만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2달 코스예요. 2달 코스인데 전반부, 후반부가 내용이 이렇게 나뉩니다. 전반부는 여기까지 특허받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걸 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특허권이 나오면 나만 돈 벌어야 되는데 누가 모방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심판과 소송 이런 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라인에 관한 것이 후반부예요. 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싸우는 걸. 이렇게. 그래 여기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특허법을 총 8개의 파트로 나눕니다. 1파트부터 4파트까지가 전반부 한 달 과정, 5파트부터 8파트까지가 후반부 과정이에요. 전반부 과정에서 절차 총칙이라는 것은 아까 저런 애입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서면을 쓰는데 출원서나 심사청구서, 그 서면에 쓴 사람이 미성년자면 또 일정한 제재 조치가 있습니다. 이게 절차를 진행할 때 공통된 약속, 총칙이라는 게 공통된 약속인데 여기서 공통이란 말이 왜 등장하냐면 출원 절차할 때 서면 쓸 때도 적용되는 거고요. 심사 청구 절차할 때도 서면 쓸 때도 적용되는 거, 공통점. 출원 절차하고 심사 청구 절차는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쓰는 라인이 달라요. 쓰는 라인이 다르지만 공통된 부분도 있다고. 그걸 총칙이라는 한문을 쓰고요. 절차에 관해서 공통된 규정들을 처음에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출원과 심사 청구를 하면 심사위원께서 이거를 특허를 줄까 말까에 대해서 심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거절 이유가 있냐 없냐를 봐요. 거절 이유가 있으면 특허를 안 주고요.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를 줘요. 그러니까 대단한 발명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사의 사유들을 거절 이유라고 합니다. 특허를 주지 않는 사유를 거절 이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절차들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출원 절차할 때는 어떤 서면을 또 어떻게 쓰는지, 총칙하고 다르게 개별 절차마다 쓰는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야. 이때 무수히 많은 어떤 서면들을 작성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게 아주 재미가 없겠지만 재미있게 만드는 게 제 능력이지. 만들어 드릴게요.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님께서 심사해 주는 거, 여기까지가 특허권을 받기까지 과정, 특히나 절차고요. 그 다음에가 특허권 받고 나면 특허권이라는 게 뭔지, 이게 이제 민법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뭘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트 5에서 배우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는 하지 마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얘가 무시하고 해. 그랬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파트 6, 7. 저는 제가 하는 일은 이 파트 6, 7에서 특허권자 상대방 쪽 일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제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가 이제 특허법의 한 단락이고, 그 다음에 변리사가 또 유망받는 직종 중에 하나인 게 국가 경계가 없습니다. 당장 일본은 거의 우리나라하고 법이 똑같고요. 그래서 변리사 합격하시면 일본 특허사무실로 가시는 분들 간혹 있었어요. 선배님 세대에서는.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선배님들 중에 좀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다 하더라도 한국 기업만 업무를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해외 기업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다 특허권 받으려면 여러분들도 업무를 줘야 되니까 이게 좀 세계화되어 있다. 세계화되어 있다 보니까 세계 장벽이 무너져서 한국 사람끼리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해외 변리사님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무궁무진하고 어떻게 보면 또 치열한 경쟁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수업 진행하면서 한번 말씀을 우스갯소리를 드릴게요. 지금 일본 변리사들이 한국 변리사 굉장히 경쟁의식 갖고 뭐 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변리사 직업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세계화되어 있어서. 이 국제 출원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출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출원하는 게 아니고 UN 소속 기구 중에 와이포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는 출원 절차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따로 배우냐면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었는데 은행 가서 돈 찾을 때도 농협 가서 찾는 거하고 우리은행 가서 찾는 거하고 국민은행 가서 찾는 것이 쓰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조금씩 달라. 치사하게 조금씩 달라. 이걸 기관마다 원하는 서류가 다르다. 이걸 방식이 다르다 하거든요. 근데 그 방식들을 정해놓은 게 법이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야. 저 쓰는 라인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다른 내용 또 배워. 이걸 국제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우리 특허법에는 절차법과 실체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약속인데요. 약속이 크게 두 가지 성격의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절차에 관한 거. 절차는 자꾸 뭘 어떻게 쓰고 좀 굉장히 좀 재미없을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실체는 권리와 의무, 뭘 요구할 수 있고 뭘 요구할 수 있고 이게 민법에서 흥미를 갖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거. 그 두 개가 짬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는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서로 충돌하는 순간 또 다 하기 싫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세요. 여기까지가 특허법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법에 대해서 잠깐 경험,
그리고 특허법의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 개괄을 좀 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주요 용어나 이런 것들 조금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웬만하면 1시간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건 뭐 단과분들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에 그 앉아있는 시간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려다 하면은 안타까운 상황들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효율입니다. 순공부를 높이세요. 순공부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도 하세요. 그리고 산보도 하세요. 이제 계속 상담하셨죠. 이거 한 바퀴 돌고 와야지 배변 활동 됩니다. 불면증과 변비가 순공부 완전 깎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산책을 가?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왜 놀러 가서 술 마셔?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야. 효율이 자꾸 안 오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작년에 15시간 앉아 있는데 점수가 좀 안 나왔어. 어떻게 작년에 떨어졌으면 올해는 뭔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잖아. 그럼 나보고 17시간을 앉아 있으라는 거냐. 근데 난 도저히 내 체력상 17시간 앉아 있을 수 없어. 그럼 난 개선의 여지가 없냐. 이게 전부 착각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공부와 효율로 가셔야 돼요. 내가 15시간 앉아 있었으면 분명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15시간 있어도 체력이 부담 없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 부담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올해는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바꿔야 되니까 낮춰보세요. 낮추고 순공부를 높이는 거라 보세요. 그리고 지금 수업시간 얘기하다 나왔는데 수업시간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지나면 일단 눈빛이 다 느껴져요. 제가 이제 강의 11년째 하니까 다 보인다고. 절대 1시간 넘지 않겠습니다. 저 넘을 것 같으면 바로 저 레이저를 쏘세요. 바로 중단할 테니까. 순공부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